수금지와 목토천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을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8개로 외웠죠. 그런데 이 태양계에는 아직 인류가 찾지 못한 9번째 행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놀라운 발표가 천문학저널에 올라왔습니다. 2016년 1월 미 캘리포니아 공대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 콘스탄틴 바틴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왕성 너머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제9행성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2006년에는 명왕성을 행성 지위에서 퇴출시켜가지고 지금은 태양계 행성이 9개에서 8개로 줄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무슨 9번째 행성이 있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알아보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계 행성들을 탐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천왕성의 궤도를 한창 측정하고 계산해 보니까 천왕성의 궤도가 뭔가가 이상해. 천왕성의 궤도 운동을 보니까 주변의 어떤 행성이 천왕성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천왕성의 궤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분명히 천왕성 주변에 뭔가 큰 놈이 있다 하고 계산을 때려 보니까 1846년 해왕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또 과학자들이 해왕성을 관측하고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해왕성도 마찬가지로 궤도 움직임이 뭔가가 이상해요. 해왕성 근처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행성이 해왕성 궤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해왕성의 움직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930년 명왕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9행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라는 주장이 사실은 천왕성의 궤도로 해왕성을 발견하고 해왕성의 궤도로 명왕성을 발견한 원리랑 비슷합니다. 2003년 11월 천문학자들은 명왕성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오르트 구름 안쪽 가장자리에서 달 크기의 대략 28% 되는 천체 세드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세드나의 궤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보다 훨씬 극단적이야. 세드나의 공전 주기는 무려 1500년이나 돼요. 지구의 1년이 1500번이나 바뀌는 동안 세드나는 겨우 태양을 한 바퀴밖에 못 도는 거죠. 이 세드나의 근일점하고 원일점도 특이해요. 세드나가 태양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은 76AU, 즉 114억 킬로미터. 이 세드나가 아무리 태양하고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지구 태양 거리의 76배나 된다는 거죠. 또 세드나가 태양하고 가장 멀어지는 원일점은 880AU, 즉 1320억 킬로미터나 돼요. 이 세드나의 원일점하고 근일점의 차이가 엄청나죠. 궤도 이심률도 지구랑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커요. 이 궤도 이심률은 물체의 궤도가 완벽한 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요. 궤도 이심률이 0이라면 완벽한 원형 궤도라고 할 수 있고요. 1에 가까워질수록 타원형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궤도 이심률은 0.0167,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거죠. 그렇다면 헨리해성의 궤도 이심률은 얼마나 될까요? 0.9671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다시피 상당한 타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드나의 궤도 이심률은 얼마일까요? 0.84123이나 돼요. 헨리해성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찌그러진 타원형 궤도예요. 자, 이렇게 세드나의 궤도는 너무 이상해요. 게다가 적외선 탐사 망원경 와이스는 명왕성 너머에 있는 5개 행성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 5개 행성이 전부 다 세드나랑 거의 비슷한 궤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드나 하나만 이렇게 독특한 궤도를 유지하면 모르겠는데 세드나를 포함해서 이 6개 행성들이 다 같이 이상한 궤도로 태양을 돌아. 게다가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미 캘리포니아 공대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 그리고 콘스탄틴 바티긴 교수는 이런 여러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6개나 되는 작은 천체가 같은 각도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행성 규모의 천체가 이 궤도에 동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계에는 아직 인류가 찾지 못한 제9행성이 있는 거죠. 거의 같은 곡률의 타원 형태로 6개 천체가 공전한다는 건 결코 우연일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수많은 계산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결과는 해왕성 바깥에 지구 질량 10배 규모의 행성이 있다
이 행성이 이 6개 천체들의 독특한 궤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반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거제 구행성이라니 그거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니오? 제가 봤을 때 이 6개 행성들의 독특한 궤도는 바로 카이퍼 벨트의 영향일 것이오. 이 카이퍼 벨트는 도대체 뭘까요? 카이퍼 벨트는 토성의 고리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토성의 고리는 토성을 중심으로 띠 모양으로 공전하고 있잖아요. 카이퍼 벨트는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바깥 영역에 있고요. 보통은 얼음이나 운석, 소행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간간히 크기가 큰 천체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카이퍼 벨트의 질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이 역시나 안 맞는 거예요. 카이퍼 벨트의 질량의 대략 100배 정도 돼야만 이 6개 행성의 궤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상 카이퍼 벨트 때문은 아니다 라는 거죠. 제9행성이 있을 거라는 단서는 하나 더 있어요. 지구를 포함한 우리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평평하게 도는 게 아니라 대략 6도 정도 기울여서 돌고 있어요. 제9행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9행성이 존재한다면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멀고 질량도 크고 크기도 거대할 겁니다. 이 9행성의 가운동량이 태양계를 기울게 만드는 원인일 겁니다. 즉 태양계 행성들이 6도 정도 기울어서 태양을 공전하는 이유가 바로 제9행성 때문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마이클 브라운 박사 그리고 콘스탄틴 교수는 제9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이들의 계산대로라면 제9행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겨우 14,00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즉 제9행성의 존재 가능성은 99.9928%나 된다는 거예요. 확률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존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제9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특징은 어떨까요? 제9행성의 존재를 주장했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천문학자들은 수많은 계산, 시뮬레이션을 거듭한 끝에 2019년 새로운 논문을 내놨습니다. 논문 내용에 따르면 궤도 장반경은 대략 400천문 단위, 지름은 지구의 4배에서 10배가량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질량은 지구의 5배 정도, 공전 주기는 1만 년에서 2만 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구행성은 해왕성보다 20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언젠가 구행성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천왕성의 궤도로 해왕성을 찾고 해왕성의 궤도로 명왕성을 찾았는데 2022년에 훨씬 발달한 관측 기술로 구행성 하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잖아요. 분명히 데이터도 있고 말이에요. 하지만 구행성을 실제로 관측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9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그 예상 공전 궤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요. 태양하고 가장 가까울 때가 200천문 단위에 이르는데 여기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건 당연히 힘들 거예요. 또 구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만큼 별의 밝기도 너무 낮아요. 겉보기 등급 추정치가 대략 22등급 혹은 그것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 22등급 이하라면 1.8m짜리 망원경으로 정확하게 별을 조준해서 60초 동안 장노출을 해야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 말은 뭐다? 구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은 발견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죠. 제9행성을 찾고 있는 천문학자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9행성을 실제로 관측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미시간대 프레드 애덤스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15년 후가 바로 이 9행성이 태양 가장 가까이까지 오는 시점이라서 9행성을 발견하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 해요. 물론 이 미지의 9행성을 어쩌면은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르죠. 자, 우리 부엉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태양계에 9번째 행성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무슨 영화 리뷰라고 좀 우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영상은 무슨 영화 리뷰라고 우길까 고민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번 영상은 어떤 영화 리뷰인지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정해주시고 본격
어떤 영화 리뷰였는지 구독자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100만 영화 채널 리뷰영이다. 자, 어쨌든 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